언제부터였을까? 전화벨 소리가 희미해진 건 30년 지기 친구와의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말이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는 그 말조차 하지 않게 됐어요.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테이블 위에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와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혼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오늘도 집안은 고요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끔 이 정막을 깨뜨리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괴종시계는 매시간 정각이 되면 짧게 울리지만 그마저도 익숙해져 이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쏟아지고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활기는 창문을 경계로 이쪽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방 안으로는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만 같아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고 하지만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나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까지 채워야 할 시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식사를 준비해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보면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반나절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전화벨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릴 때면 반갑게 달려가 수화기를 들곤 했었죠. 누구일까 하는 설렘도 있었고요. 가끔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귀찮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드문 일이 되었으니까요. 대부분은 병원 예약 확인이나 광고 전화뿐이라 실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습니다.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동안 조금씩 조용해지는 집안, 줄어드는 연락, 사라지는 발자취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줄어드는 촛불처럼 제 주변의 인연들이 하나둘 희미해져 갔지만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라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혼자구나. 그 깨달음은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그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매일 아침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오늘은 뭐 하고 지낼 거냐 물었고 딸아이는 퇴근길에 꼭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으니까요. 영숙이와 나는 아침마다 전화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니? 오늘은 어디 아픈 데 없고? 하고 물었죠. 나도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동네 소식도 나누었어요. 누가 이사를 왔다거나 슈퍼마켓에 무슨 물건이 할인 중이라거나 하는 얘기들이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소소한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습니다. 딸아이는 퇴근길에 항상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으며 자기 일과도 들려주곤 했죠.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동료와의 에피소드, 때로는 고민거리도 나누었습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전화기 곁으로 가서 기다리곤 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죠. 주말이면 손자들 데리고 놀러 온다던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예전에는 토요일이 되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 손자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앉아 간식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듣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하루를 보냈죠. 손자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는 동안 집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말이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는 그 말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빠요 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이 쉽지 않지 하고 생각하며 기다렸죠. 그 다음에는 애들이 학원 스케줄이 꽉 차서요 라는 이유였습니다. 손자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 역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라는 말이 이어졌고 점차 그 간격은 넓어져만 갔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그동안의 그리움을 한 번에 풀려고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작 대화할 시간은 부족했고 아이들은 TV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죠. 영숙이와는 30년을 함께 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두 아이가 같은 반이 되어 자연스레 학부모로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는 서로 아무개 엄마로만 불렀는데 아이들 학교 행사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까워졌어요. 나중에는 아이들보다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남편과 사별했을 때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애가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내가 곁에 있었고 밤새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장례식부터 49제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 영숙이의 곁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매일 찾아가 반찬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며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이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내가 허리 다쳤을 때도 그 애가 매일 죽을 끓여왔었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영숙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지만 영숙이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 곁을 지켰어요.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한 나를 위해 매일 아침 죽을 끓여왔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내 투정도 받아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 내가 복이 많아. 그렇게 말하면 영숙이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버틸 수 있었잖아 라고 했었죠.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딸네 집으로 이사한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사 준비로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짐도 풀고 새 동네에 적응하느라 정신없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반갑게 받기는 했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면 괜찮아. 딸이랑 잘 지내고 있어. 손녀도 보고 정도의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끝에는 항상 이제 가봐야 해. 딸이 기다려 라는 말이 따라왔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몇 달째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네요. 명절에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지난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는 짧은 문자만 왔어요. 답장을 보내고 안부를 물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지난번 전화했을 때는 지금 좀 바빠. 나중에 걸게라는 말만 남기고 끊더군요. 그 나중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영숙이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 봤지만 통화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전화를 걸어도 될지 귀찮게 하는 건 아닐지 망설여집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매일 마주치던 김할머니도 요즘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했는데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나는 정해진 약속도 없이 매일 오후 3시쯤이면 아파트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관계였죠.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이런 인사말만 주고받다가 점차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뜨개질을 자주 하셨어요. 벤치에 앉아 손녀를 위한 목도리를 뜨고 계실 때가 많았죠. 나는 그저 바깥 공기를 쐬러 나왔다가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매일 조금씩 깊어졌어요. 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우며 겪은 고생담까지.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분은 동물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꼭 쓰다듬어 주시곤 했죠. 우리 옛날에 키우던 복실이랑 똑같이 생겼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키우던 고양이 이야기를 하며 공감했고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간식도 나눠 먹고 가끔은 함께 근처 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김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나오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사실 집 주소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기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흘렀지만 김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용기 내서 관리실에 물어보니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헌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대요. 김 할머니가 어느 요양원으로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하고 물었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왔었는데 어디로 모셔갔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집만 챙겨가셨죠. 더 이상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갑자기 끊겨버린 느낌이었어요. 마치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지막 장이 찢겨나간 것처럼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가 남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매일 같이 앉아 하늘 구경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들 보며 웃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가끔 그 벤치를 지날 때면 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일 뿐 실체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분의 손녀는 할머니가 뜨개질해준 목도리를 잘 받았을까요? 궁금한 것이 많지만 물어볼 수도 없네요. 동창회는 3년 전부터 나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빠졌는데 그 다음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는 매년 봄이면 만남을 가졌어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처음에는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였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10명 정도는 꾸준히 모였고 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년 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갈게 하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우편물이 잘못된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용기 내어 반장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 맞다. 너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지난번에 못 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올 줄 알았어. 하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꼭 알려줘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못 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잊혀진 걸까요?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나 봅니다. 나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끔 요리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루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나와 대화해 주지 않아요. 그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죠. 제 생일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었죠. 손자들이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며 안겼던 그 따스함이 그립습니다. 생일 전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는 손자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부터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올해는 딸아이가 문자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라는 메시지와 케이크 이모티콘을 보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딸의 문자를 받고 기뻤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몇 시간이 지나서야 네, 잘 지내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주말에 딸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볼까 했지만 바쁜데 귀찮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참았어요. 이제는 딸의 약속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잊었나 봅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오늘 잘 지냈니? 처음에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생일 축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굳이 생일이라고 말해서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다음에 시간 날 때 놀러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테이블 위에는 작은 컵케이크 하나와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슈퍼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였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촛불 정도는 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은 내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생일이 되기를이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멀어진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숙이가 이사한다고 했을 때 자주 볼 수 있겠네라고만 했지. 정말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영숙이가 딸네 집으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나랑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쩌면 표정에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한 제 모습이 영숙이에게도 전해졌을까요? 어쩌면 그 때문에 영숙이도 거리를 두게 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바쁘다고 할 때에도 그래, 너희 일이 중요하지라며 먼저 물러섰고요. 아이들이 바쁘다고 할 때마다 그래, 내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외롭고 서운했지만 그런 감정을 보이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참았어요. 엄마라면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렇게 자꾸 참다 보니 아이들은 제가 정말로 괜찮아 하는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듯해요. 엄마는 항상 이해해 주니까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쉽게 물러난 건 아닐까 후회도 됩니다.
딸에게 사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들에게 주말에는 할머니 집에도 들러주면 안 될까라고 부탁했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에는 항상 망설여졌습니다. 부담 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는 점점 넓어져 이제는 건너기 힘든 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김 할머니가 며칠 안 보였을 때 찾아가 봤어야 했는데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어 관리실에 물어보거나 아파트 주변을 더 살펴봤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김할머니의 집을 알아내어 방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나중에 다시 나오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간혹 벤치에 혼자 앉아 있으면 김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건네주던 따뜻한 차, 손뜨개질하는 모습, 강아지들을 보며 환하게 웃던 표정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시면 천천히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